안 변호사 얘기를 들었더니 예. 법인 전환이 유리하대. 그러면 법인 전환하는 방법,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법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인을 어떻게 바꿀까요?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 전환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방금 상담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궁금한 거 그래서 솔루션을 뭘 주셨어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다솔세무TV 아나운서 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법률사무소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영 상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입에 좀 붙네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2부에서 예고해드렸던 법인의 전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니었는데 개인 사업자거나 또는 개인이었는데 법인으로 바꾼다 이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개인 사업자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편하고 근데 이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세금이라든지 모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슈인 거죠? 비슷한 이슈고요.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구간이 너무 높아지거나 하면 야, 낮은 법인세율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 아니 개인 사업자 할 땐 내가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썼는데 법인 사업자일 때는 이제 내가 법인에 내 돈 뺄 때도 뭐라 그러고 왜냐면 법인을 우리가 까먹는 게 네.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거 같거든. 내 거 같아요. 그래서 법인 통장도 아무렇지 않게 쓰시고 법인 카드 마음대로 쓰시는데 그게 나중에 세무조사 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더 야 법인 복잡해. 나 법인 안 할란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할 때의 법인 전환과 저희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의 법인 전환은 조금은 다르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경우도 이것처럼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 이하다 그러면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유리하고 부동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이야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몇천억이야. 그 규모가 완전 커졌을 때는 더 유리하고 법인이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덕어일선이에요. 클수록 법인 전환이 유리한데 문제는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인 전환을 실행을 못해요. 너무 커져버리죠. 너무 커져서 제가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모든 것들을 듣다 보면 적당한 사이즈는 오히려 30억에서 80억이 가벼워서 할만하고요. 100억에서 150억도 도전해 볼 만한데 그 이상이 되면 당장 현금 흐름 압박 때문에 못 하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이어서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면 초기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예. 네,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러네. 네. 자, 그럼 이제 법인 전환에 대한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아나운서님. 개인으로 입장에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계십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죠. 갖고 계신데 안 변호사 얘기를 들었더니 법인 전환이 유리하대. 그러면 법인 전환하는 방법.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법인 전환이 두 가지나 있다고? 네, 두 가지가 개인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법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인을 어떻게 바꿀까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다가 이 건물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을 넣는 건데 법인에 일단 똑같은 거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현물 출자로 인한 법인 전환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맞습니다.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 현물을 내가 법인에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법인 자본금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제 법인 자본금이 100억이에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까 자본금 100만 원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 현금을 넣은 거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100억짜리 건물을 법인에 출자를 해요. 그럼 자본금이 100억이 돼요. 자본금이 100억. 근데 이게 너무 커서 내 느낌엔 100억짜리 건물이지만 이 중에 한 10억만 자본금으로 넣고 90억은 그냥 안 넣고 싶어. 그게 안 돼요. 법인은 자를 수가 없어요? 건물은 자를 수가 없어요?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은 그냥 부동산 전체의 100억이면 100억짜리를 현물 출자하면서 사업을 이제 법인 전환을 하는 거고. 더 아니면 뭐네,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짜리를 넣어서 자본금이 100억짜리가 되는 건데. 너무 큰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뒤이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 뭐예요? 취득세. 법인이 취득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바꾼 거라서 일단 취득세 이슈가 생기는데 100억짜리를
취득세 4.6%를 내냐, 취득세 9.4%를 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4억 6천이냐, 9억 4천이냐 이슈가 생겨요. 자, 그럼 100억짜리 할 때 당장 취득세는 언제 내요? 등기 등록하기 전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60일 이내에 바로 4억 6천이나 9억 4천이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그럼 이제 4억 6천, 9억 4천이 내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예금이 그 정도 들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 개인 입장에서 100억에 법인을 판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그럼 양도세도 내야 돼? 양도세도 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야, 이거 복잡한데? 100억에 대한 양도세가 제가 심플하게 20%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20억이요? 2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럼 토탈 29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9억인데 지금 양도세 내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100억이라는 현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나운서님 받은 게 뭐예요? 아니 그러면 난 진짜 여기서 그냥 질문 받기 네. 전에 법인 전환 안 할래요. 그냥 갖고 있을게.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나운서님 근데 왜 양도세를 내가 왜 내야 되나 생각도 안 하세요? 그거 열받지 그것도. 왜냐면 내가 판 게 아니잖아. 한 게 아니죠. 딴 사람한테 판 게 아니잖아. 네.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이지. 그렇죠. 모양새를 바꾼 거지 딴 사람 넘긴 게 아니잖아. 법인한테 내 부동산 네. 100억짜리 주고 아나운서님이 뭘 받아왔냐면 이 법인의 주식을 100%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 내 거였잖아. 보통 그렇죠.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100억에 대한 우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법인 전환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네.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말고 네.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내라라고 해서 20억에 대한 양도세를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냅니다. 내 양도세는 안 내도 돼요? 네, 지금 안 내요. 그럼 법인의 취등록세는 내야 돼요? 법인의 취등록세는 내야 돼요. 그럼 9억은 일단 필요하네. 9억은. 일단 9억 또는 4억 6천은 필요하죠. 그건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 당장 필요한 거는 취등록세가 필요하다. 일단 하나, 양도소득세는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법인이 팔 때 낸다. 이렇게 하면은 양도세는 안 내니까 네. 조금 일단은 부담이 필요하네. 좀 가라앉으셨죠? 여기서 또 하나 추가 질문. 뭐요? 그러면 취등록세도 네. 유예는 안 됩니까? 안 돼요. 취등록세는 바로 내야 되니까. 뭐 하나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할 때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네. 아니, 변호사님,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음. 안 변호사님, 아까 20% 정도 네. 괜찮다며요. 그럼 네. 현물출자 법인 전환하면서 우리 자녀들 20%씩 좀 넣고 싶어요.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넣을 수는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증여 이슈가 나올까 봐. 정확히는 자, 우리가 100억짜리 주고 네. 법인으로부터 100% 주식을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의 비율대로 받아야 돼요. 100% 아나운서님 소유였으면 이 법인의 주식은 나한테 100% 아나운서님 100%예요. 내가 100억 주식을 가져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제 100% 주식 생겼고 그럼 네. 이제 20% 주식을 다시 줘야 돼. 줘야 되잖아요. 양도잖아요, 이것도. 그쵸. 증여 아니면 양도인데 네. 우리가 20% 주식 증여할 때 이 네. 주식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평가가 지금 우리 장부가액인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면 20억 아니에요? 20억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세, 내야 돼? 네, 양도 문제가 생기죠. 이게 문제네, 부동산은. 네,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식을 애들한테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취득가액이 법인이 취득한 가액이 장부가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준시가냐 감정가냐에 따라서 우리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100억인데 네,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더니 네. 그 가치가 뭐 한 네. 60억이나 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만큼 감정평가로 유리해지는 거죠. 맞아요, 유리해져. 거기다가 만약에 기준시가가 40억이다. 그럼 더 유리하죠. 그러면 나 기준시가로 현물출자 법인 전환 할래요라고 했어요. 만약에 안원수님이. 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유한회사. 유한회사죠. 그래서 저희는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할 때 아까 제가 뒤에서 감정평가 이슈 때문에 예.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방금 이 이슈.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할 때 유한회사로 해서 감정을 안 받고 기준시가로 해서 법인 전환을 한다. 그러면 감정가 60억이 아니라 기준시가 40억으로 해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고 40억으로 할 때 장점은 또 취득세 적게 내죠. 그다음에 얘네한테 줄 때 증여세도 줄고. 증여세 할 때 평가도 줄고 여러 가지 이슈. 제가 뭐 주식 증여할 때 평가도 또 이슈가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일단은 40억 기준시가로만 해놔도 이득이다. 그래서 그럼 주식회사로 할 경우에는 감정을 거의 무조건 매매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네. 감정가로? 감정가. 감정가로. 감정가로 무조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면은 감정평가에서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거 되게 레귤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기준시가로 해서 유한회사로 하는 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로 이게 추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 그 이슈도 있지만 네. 어쨌든 당장은
지출이 적기 때문에 그러네. 유한회사로 해서 기준시가로 넘기는 방법이 아니, 있습니다. 자기는 기준시가로 했는데 나중에 네.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탈법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탈세가 아니니까. 네. 통상적으로 거래가는 제일 위고 네. 그 다음이 감정평가고 네.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 금액이. 네. 예, 요것도 여러분께서 어떤 참고로 알아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했을 음. 때 또 뭐 사후 관리나 단점은 없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5년 동안은 네. 이 부동산을 팔면 안 돼요. 아, 이것도 기준이 5년이네. 네. 5년 동안 팔면 안 되고 네. 5년 동안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처분은 증여도 포함이거든요. 50% 이상 주식을 증여하면 안 돼요. 근데 변호사님 5년 동안 50% 주식 증여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 자녀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5년 동안 50% 이상 해보라 해도 네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안 변호사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배우자가 남았잖아. 배우자도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10% 주면 50%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배우자가 서운해요. 제가 배우자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자녀와 배우자까지 하더라도 50%는 5년 이내에는 주면 안 된다. 네, 50%까지만 까지만. 주면 되고 그 50% 이상을 못 준다 하는 건데 그 이상을 사실 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 때문에도 일시에 증여를 안 하거든요. 증여를 보통 한 10%씩 나눠서 5년 동안 하다 보면 네네.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은 천천히 증여하기 좋은 플랜이라 그러네. 이것도 5년이니까 네.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매 해마다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증여하거나 넘길 수 있을지는 상담을 직접 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부분들은. 상담을 하셔야 되고. 자, 저희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네. 또 이제 방법을 한다면 아니 안 변호사 이렇게 주식을 찔끔찔끔 증여하면 내가 대체 언제 증여하나? 5년 동안 난 지금 기대 연명이 한 6, 7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기대 길게 가면 안 돼.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싶다. 네네. 자녀들한테 애초에 주식을 한 30%씩 20%씩 해주고 싶다. 저희가 두 번째 방법 네. 뭐요?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법인이 부동산을 사오면 됩니다. 지금 언뜻 들어서는 네, 똑같은 비슷해 거 아닌가? 보이죠? 근데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생각 언뜻 드는데. 자, 방금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네. 법인이 주주 구성이 어떻게 해져요? 무조건 내가 100%. 100%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할 법인 구성은 아 거기에 자녀랑 아내를 네. 다 넣어버려. 네, 본인 30, 네. 그다음 배우자 20, 네. 자녀들 50 해가지고 100% 법인을 한 3억짜리를 세웁니다. 3억짜리. 3억짜리를 세우고 자본금 3억 정도는 애들도 그래, 넣을 그래, 수 그래, 있으니까 그래. 1억 5천씩 네. 넣었어요. 네. A 법인이 네. 아나운서님으로부터 네. 이 부동산을 사와요. 어? 대출 받아서. 어? 대출 받아서 사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나운서님부터 지금 부동산 취득을 하면은 지금 네. 제가 100억짜리 예시를 들었는데 네. 자, 감정을 받아요. 네. 한 80억으로 감정을 받습니다. 네. 그럼 80억의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네. A 법인이랑 아나운서님이랑. 네. 그리고 80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네. 대출을 한 80% 받아버려요. 네. 네, 88에 64. 아, 800. 64억 대출을 받고 네. 나머지 16억은 자기 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아나운서님 그럼 돈이 얼마 생겨요? 일단 64억 대출 금액은 들어오겠죠. 아나운서님한테 매매 대금으로. 그러나요? 그럼 네. 아나운서 64억 생겼어요. 그렇네. 네. 그 다음 16억이 법인이 돈이 없긴 하죠. 네. 그럼 이제 3억 정도까지는 계약금으로 주고 그렇죠. 3억의 자본금이니까. 자본금 그럼 있으니까 13억이 남았어. 네. 그럼 내가 가지급금으로 넣어. 가지급금으로 넣어도 되고 네. 그거는 미지급으로 남겨도 돼요. 법인이 아나운서님한테 지급해야 될 돈. 지급해야 될 그리고 돈. 꼬박꼬박 이자를 조금씩 받던데. 네, 해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13억에 대해서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건 굉장한 큰 이득입니다. 그러네. 그럼 법인 입장에서 네. 13억까지에 대해서 돈 안 주고도 네. 대출 일으키고 넘어갔고 네네. 법인이 일단 돈이 없죠 지금. 그렇죠. 취득세 내야 되는데 지금 네. 80억에 대한 취득세 3억 네. 2천 내고 네. 두 번째 대출 이자가 또 나와요. 네. 물론 임대료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임대료가 커버 안 되면 네. 대출 이자로 넣어야 돼요. 그 네. 자금을 누가 넣냐? 아나운서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64억이 있잖아요. 네, 가지급금으로 계속 가지급금으로 한 3억씩 넣으면 돼요. 넣어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받으면 되니까. 네. 빼오면 그러면 지금 되니까. 결론적으로 네. 언뜻 들어도 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유리한데. 훨씬 유리하죠. 그러네. 굳이 근데- 왜 현물 투자를 해? 왜 하냐? 은행 대출. 지금 대출 이자가 옛날엔 낮았는데 지금 거의 5%거든요. 80억에 대한 5% 하면은 임대소득이 5%. 대출 이자가 58에 40에 4억이에요. 4억이네. 연간 4억. 근데 지금 100억짜리가 임대료가 4억이 나오려면 임대 수익률이 4%라는 건데 오우, 4% 안 쉽지 나와요. 않죠. 요즘 2%, 2.5%예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임대료는 한 2억 5천 나오는데
대출 이자가 4억이란 뜻이에요. 그러네. 그럼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율을 뭐 현 상황에 맞게 좀 낮추면 되겠네요. 네, 어쨌거나 대출 규모를 좀 줄이거나 네. 이걸 뭐 서로가 퍼센티지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이슈는 어쨌거나 여러 부분으로 서로를 비교해 보면 현물 투자보다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이 내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드는데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죠.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오늘도 방금 상담을 하고 왔어요. 그분도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을 하고 싶은데 못 하셨어요. 왜요? 일단은 임대소득이 너무 적고요. 아, 그 다음에 규모가 250억이었어요. 너무 크네. 그럼 대출이자 하면은 연간 어마어마하네. 이자가 너무 커요. 네. 연간 이자가 감당이 안 되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야 이런 것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궁금한 거 거기서 솔루션을 뭘 주셨어요? 어떻게?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답변 드린 게 다 아나운서님 100% 들고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나운서님이 100% 들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뭐냐? 은행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있는데 형제들이 공동상속받은 경우가 복잡하다 이 경우. 그게 사실은 훨씬 많아요. 100억짜리 건물을 아나운서님이 모아서 언제 사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네. 그 100억짜리를 보통 삼형제가 공동상속받거나 또는 상속받아가지고 같이 공동 공유. 네, 공동 두 소유하고.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5대 5예요. 그럼 법인 전환할 때 취득세 옳지 들어가 않다. 뭐하고 하는데 옳지 않다. 여기는 적극적이야. 근데 나는 싫어. 한 명이 싫어. 나 내지는 법인. 형제끼리 또 법인 차리는 건 나중에 또 문제 소지. 네, 문제 소지 있을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주식이고 어쩌고 네. 대표이사 누구냐. 복잡해 그거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생각이 달라. 그러면 법인 전환이 현실적으로 안 현물 출자 법인 전환 어렵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법인 세워서 해야 되네. 형 거까지 사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플랜이 더 좋죠. 그러네. 그러면 야 두 번째 플랜대로 해서 그럼 거의 형님은 얼마 받고 싶겠어요? 시가대로 받고 싶겠죠. 그럼요. 이거 또 조율이 안 되지. 안 되죠. 그럼 시가대로 사와야 되는데 아유. 시가대로 지금 대출 받으면 제가 대출이자 5%에 네. 250억짜리 80% 대출 받으면 아, 200억. 손해. 200억에 5% 하면 연간 대출 이자만 10억. 10억. 근데 임대소득 들어오는 게 2억, 3억. 안 돼, 안 돼. 그럼 대출 이자를 연간 7억씩 갚아야 되는데 2억에서 5억 정도를 더 갚아야 되네. 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한테는 다른 결론적으로 방식을 제가 제안드렸고 이거는 또 그분하고의 저만의 비밀이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솔루션을 줬다는 얘기네요. 좋죠. 다행이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근데- 나는 그래서 안변이 네. 이 경우는 저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사시죠 이랬을까 봐.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 법인 좋다더라, 법인 전환이 해결책이라더라. 아.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에서 들으시면 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서 혼란스러워하세요. 근데 오셨을 때 제가 바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판단해 주니까. 네, 속어를 딱딱 시켜드려야 나는 무슨 방법밖에 그러니까. 없구나라는 네. 방법을 찾으시고 그 네. 방법대로 실행을 하시는 거지 네. 뭐 법인 전환이 모두에게 해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상담이 필수다. 맞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면 네. 케바케니까. 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저희는 이제 그 어찌 보면 굉장히 노멀하고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 부분만 알려드리는 거지 네. 이게 모든 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 추가적으로 할 말 있어요? 제가 다음 네. 시간은 20억짜리 근생 상가를 돈 한 푼 없는 손자가 사오는 법. 그걸 이제? 네, 그거를 4부에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고맙습니다.